자, 오늘은 고민이 뭐니 5회차 방송으로 돌아왔고요. 금융 전반적으로 컨설팅이 가능한 한재민 작가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재민입니다. 네, 본 방송에서 언급하는 각종 재테크는 출연자 본인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아프리카TV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정부가 얼마 전에 공시한 청년도약 계좌 돈을 넣으면 돈을 더 많이 준다. 요것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살부터 34살 사이에 남녀 구분하지 않고 연봉 최대 7,500만 원 이하인 분들 월 70만 원 한도로 돈을 넣으면 네. 정부가 조금 보태주고 네. 은행들도 조금 더 우대 금리를 주겠다라고 하는 상품이에요. 네. 각종 그 이자를 주는 기준들이 다른데 여기 화면에서도 가로로 써져 있죠. 은행별 차이가 크다. 생각만큼 화끈하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여기저기서 말이 좀 많죠. 딱 두 개만 보시면 돼요. 맨 왼쪽에 있는 총급여 기준, 바로 그 옆에 있는 종합소득 기준. 총급여 기준은 일반 직장인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 아프리카 BJ님이라든가 1인 크리에이터라든가 이런 분들이라면 종합소득 기준. 그러니까 월급 200만 원 이하인 사람이거나 연간 1,600만 원 이하. 근데 이게 실제 소득이 아니에요. 직장인은 실제 연봉인데 네. 여기 지금 종합소득 과표 기준이라고 돼 있는 거의 약자인데 이거는 뭐냐면 경비를 뺀 실제로 가져간 소득이에요. 예스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은 예스인데 네. 예스 버시죠. 일단 예스 하는 이유는 네. 지금 7%짜리 금리 주는 데는 없어요. 네. 아무리 금리가 지금 좀 좋아졌다 해도 그러니까 일단 들어놓을 필요가 있고 대신 이제 예스 버시라고 붙인 이유는 5년이 너무 길거든요. 예전에 청년 적금 2년이었는데 왜 갑자기 5년으로 해가지고 이건 좀 너무 길죠. 너무 길다. 너무 길죠. 이걸 만약 우리가 가입을 한다, 우리가 이렇게 사용한다 그러면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그렇죠. 처음 가본 은행으로 갈 때가 제일 높은 금리를 줘요. 두 번째는 이제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상된 분들이 있어요. 해외로 이주할 걸 생각하는 분들이라든가 네. 이참에 직장 한 1, 2년 후에 대학원 가게에서 바꿀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요건 가입해 두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네. 그냥 예금, 적금의 포트폴리오 비중 안에서만 좀 활용하시되 네. 5년이란 건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건강보험료 관련돼 가지고 오늘 좀 자료를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일단 의무보험이고요. 소득이 있든 없든 내셔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 가입자가 있고 지역 가입자가 있는데 결국엔 지역으로 가시게 될 텐데 그 말인즉 평생 지출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준조세라고 부르는 항목이거든요. 이게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이제 더 걷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꿀팁으로 한 5가지를 했는데 이게 되게 포션이 높은 것들이에요. 네.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게 건보료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직장인들이 퇴사한 이후에 이미 계속 가입 제도라는 게 있다는 건 대부분 아세요. 만약에 나왔는데 한 1년이나 2년 있다가 내 재산이나 뭔가가 바뀌었다고 쳐요. 네. 회사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지역 가입자가 더 싼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런데 건보에서는 그거 반영 안 해줘요. 좀 번거롭더라도 1년에 한 번만 하시면 돼요. 한 7월달, 8월달쯤에 네. 전화 한번 해보세요. 건보에다가. 네. 5월달에 종소세 신고하고 하니까 네. 과표소득이 다 나오거든요. 네. 나는 지금이 유리하니 기존에 이미 가입이 계속 가입이 유리하니 물어봐야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물어봐야 알려주죠. 알겠습니다. 금융부채 공제라는 게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될 것 같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업소득이 3천만 원 있다고 가정하고 전세 들어가신 분은 17만 7천 원 정도가 나오는데 네. 월세로 깔끔하게 들어가신 분은 22만 8천 원. 대체로 한 6천만 원 정도 종잣돈 모아놨다면 네. 전세 테크닉을 활용하는 게 유리한 분들이 많아요. 네. 심리적으로 가면 월세가 편하겠죠. 네. 그런데 돈은 이렇게 매달 5만 원씩 손해 보는데 중요한 건 이 다음이에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정책자금 대출 또는 은행에서 베스트 금리를 받게 되면 정책자금일 때는 한 2점대 금리예요. 대출 이자가. 네. 그러면 이자로 한 25, 6만 원 정도 나가요. 월세로 냈을 때는 매달 80만 원씩이 나가고 양쪽 차이가 얼마입니까? 건보료 차이와 이쪽 차이를 합하면 연간 한 720만 원 손해를 보는 거예요. 네네네. 엄청난 차이죠. 근데 이게 알겠습니다. 확정이에요. 계속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당탕 지수님, 오시죠. 아니, 제가 그때 우리 체육대회도 그렇고, 밖에서 만날 때마다 계속 물어봤거든요. 저희 시상식 때도 그렇고. 주식 좀 해라. 하셔야 된다. 그렇죠. 주식 할 관상이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 한번 MBTI부터 짚으면서 인프피라고 일단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인프피는 다 예쁘시죠? 네. 오늘도 사십니다. 두 번째 코너로 재테크 상식 퀴즈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지수는 무엇입니까? 1번 코스피 200,
2번 S&P 500, 3번 푸찌 100, 4번 유로스톡스 50. 너무 쉬운데? 정답 2번. 그니까 너무 쉬운데? 일단은 문제는 다 맞추셨어요. 지수님의 고민은 전원주택에 사는 게 꿈이다.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수익부터 좀 띄워주실까요? 수익은 736만 원이고요. 지출이 아우 적자네요. 처음이네요, 적자는. 네, 린토님의 평가 먼저 한번 좀 듣고 갈게요. 지금 구분하는 항목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세련됐어요. 다만 이제 사업적인 지출과 개인적인 지출을 구분해서 좀 하셔야 진짜 100점인데 그 부분이 없어요. 목표는 전원주택이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숲속으로 가는 거는 싫고 네. 그래도 좀 도심에서 가까운 전원주택, 네. 연희동 이런 쪽으로 가고 싶거든요. 연희동이면은 연희동이 전원주택이 아니지 않나? 전원이었나요? 혹시 원하시는 재테크 분야가 있을까요? 부동산이 좀 더 관심이 있는 것 같고요. 금융 상품에 대해서는 이게 워낙 제가 수익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서 가지고 있으면은 빼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어요. 자, 그럼 평가 항목 한번 조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성 지출은 부족하다 이렇게 저는 의견 드리고 싶어요. 자산의 성장성 면으로 놓고 보면 감소 중이세요. 딱히 어딘가에 현재 투자하고 있지도 않고 예적금을 일부 놓고 있긴 하시지만 그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질 않아요. 밸런싱을 좀 하셔야 돼요.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는 경매 관련해서 네. 공부를 해서 투자할 만큼 메리트가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경매는 두 가지 테크닉이에요. 하나는 법률적인 테크닉, 두 번째는 투자 가치에 관한 테크닉이죠. 근데 흔히 말하는 경매 학원 있죠? 법률에 관한 부분을 다뤄요. 그러면 법률에 관해서 아무리 베테랑이 되더라도 예를 들어 경매는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부동산 경매가 있지만 공매 쪽으로 가면 뭐 자동차도 공매가 나오고 막 굴삭기도 나와요. 그럼 뭘 알아야 되겠어요? 굴삭기의 연식, 제조 연도별로 특징, 그리고 굴삭기 현재 흐름, 얼마나 앞으로 굴삭기가 필요할지 시장 니드 이런 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감 잡으려면 한 3년 정도쯤 걸린다고 봐요. 네, 그리고 또 궁금했던 점이 뭐냐면 지금 천천히 계속 하락세로 집값이 가고 있기는 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뉴스에서는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다,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어떤 시기라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자, 부동산 어떻게 보는지. 긍정과 부정 양쪽을 얘기 드릴 테니까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부동산에 관해서 선행 지표들이 있어요. 부동산은 경기 따라가니까. 그럼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한 2,300대까지 찍고 내려갔다가 지금 2,600대로 서서히 올라가고 있죠. 네. 부동산은 한 번은 바닥을 찍은 거예요. 하지만 잠재적인 폭탄들이 있죠. 지방건설사 부도나고 있는데 뭐 음모론이야 뭐 많이 맞고 있다. 뭐 저의 주관적인 생각으로만 놓고 보자면 지금은 쉬어가는 때예요. 쉬어가는 때다. 그러면은 궁금한 게 한강뷰면은 살아라고 했을 때 한강뷰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인프라가 잘 안 돼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오르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지금 얘기하신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부동산에서 흔히 입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입지 안에 들어가 있는 세부 요소가 적어도 20개에서 50개가 넘어요. 이를테면 주차장에 있는 차들의 종류까지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저는 주변에 펫병원을 많이 봐요. 참고로. 주변에 인프라가 잘 안 갖춰져 있는데 강뷰, 네. 산뷰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음. 지금 경제적으로 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잖아요. 금투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나는 주변에 이 질문하는 사람은 진짜 이 업계에 있는 사람 말고는 처음이야. 금이 유용한 분들은 글로벌한 우리들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에요. 나라가 없어져도 돈 가치를 유지시켜주는 건 땅과 금이거든요. 땅은 때로는 뺏길 수도 있겠죠, 잘못하면. 근데 금은 안 뺏기거든요. 투자자로서의 의미는 예전에는 맞았어요, 이게. 근데 저의 그냥 주관적인 뇌피셜로는 언제부턴가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투기 자본으로 왔다 갔다 하는 성향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일치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또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소감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주식이나 이런 금융 상품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알고 있는 지식은 많지 않으신데 물어보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세련됐어요. 저는 오늘 좀 굉장히 뿌듯했어요. 사실은. 네. 그럼 모두 부자 되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모두 안녕!